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월달의 마지막 매매일입니다. 아무래도 목요일은 상당히 매매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차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내일은 신규주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성우라는 회사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니까 특별한 드릴 말씀 없을 것 같고요. 신규주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요즘에 신규주 분위기 안 좋지 않습니까? 2차전지 안전부품 회사죠. 얼마 전에 열폭주 현상 같은 그런 거 일어났을 때 만약 이 종목이 상장을 했다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요즘 신규주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어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돌파는 했습니다. 32,000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유통물량은 한 340여만 주 됩니다. 하지만 뚝 열어봐야 되겠죠. 아무쪼록 내일 매매 신규주는 좀 조심합시다. 자, 내일 신규주는 성우와 유진스펙 11호가 두 개가 상장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클로버과 CMS도 같이 붙여서 이 네 종목을 같이 붙여서 봅시다. 일단 성우하고 유진스펙 중에서 둘 중에 뭐가 튀는지는 둘 다 안 튈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가 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여러 경우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내일 한번 보죠. 보고 여러분도 눈으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느 것이 튈는지 어느 것이 죽는지. 일단은 내일 흐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클로버과 CMS는 얘네들의 흐름에는 상관없이 따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이 보셔도 좋고 같이 신경을 써주자는 뜻이에요. 자, 클로버는 시간에 지금 4% 6% 정도 올라 있습니다. 대놓고 한번 해보겠다는 소리죠. 이런 것은 한번 대놓고 해보겠다, 나 잡아봐라, 이런 식이죠. 단지 문제는 내일이 목요일이고 한 달을 마감한 날인데 과연 파괴적인 힘을 내줄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금요일날이 실질적으로는 10월 달의 마지막 매매일이 금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1일이니까 숫자 상으로는 그렇겠지만은, 그런데 1일날에도 상장주가 있단 말이에요. 신규 상장주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얘가 그만큼 어필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단타 개념으로서 간단하게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에서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내일 어떤 싸움을 벌어질지 봅시다. 9,700원 자기들 가격을 맞춰놨으니까 이 단가 하나만 가지고 내일 대응을 한번 해보죠. 붙여서 만약에 클로버시 모습이 우리의 예상을 깨고 좋다면 CMS 같은 종목도 한번 같이 묶어서 한번 봅시다. 0.4% 별로 올라있는 건 없습니다. 셀비온 같은 종목, 글자가 3개짜리 있는 종목 같이 붙여놓고 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장은 너무 엉뚱한 시장이라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잘 놉니다. 내일 한번 보죠. 다음은 네이처셀러 DYD. 네이처셀이 진기계 네이처셀이 됐군요. 우리가 처음 나갔을 때가 이 날짜에 제가 10선을 올려요. 그 다음날 이제 우리 매매 시작된 날이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째군요. 네이처셀 아마 이 날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수익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없는 분들은 또 내일 또 봅니다. 있는 분들은 또 골을 또 죽을 때까지 한번 골을 불러봐야 되죠. 없는 분들은 내일 보긴 보는데, 자, 내일은 한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상당히 애매한 날이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내일은 음봉 정도는 하나 각오를 하고는 있어야 될 거겠죠. 하지만 대부분 다 팔아먹었겠죠. 자, 없는 분들은 또 모르죠. 또 화물도 요렇게 가는지.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시가 2% 잡히면 2%, 3% 잡히면 3%대 안에서만 프로 기준 유동 매매를 한다. 이 안에서 매매한다는 뜻입니다. 벗어나면 2%를 3% 벗어나면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 놓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DYD 오늘 상한가까지 찍어줬다가
찍어줬다가 마쳤는데 내일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을까? 더 갈 수 있을까? 외국인들이 요즘에 많이 담았군요. 내일 한번 봅시다. 아침에 시가는 뭐 보합 근처에서 출발할 것 같으니 편할 것 같네요. 두 종목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전진건설과 YG 한번 봅시다. YG는 주고 자빠지고 있죠. 주고 자빠지고 있고 이제 월말이니까 이제 뭐 대충 됐으니까 재료빨은 대충 받았잖아요. 그죠? 재료빨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술적으로도 넘어와야 되겠죠. 내일은 요 정도까지나 일단 5,000원이나 이런 데서 한번 타점만 기다려 보고요. 최대 그 밑에까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 2차 전치로 보고 내일 한번 봅시다. 많이 떨어질수록 좋습니다. 전진건설 내일 한 번 더 바람을 더 잡아줄까? 오늘 전진건설이 상승한 폭이 21%까지 갔죠. 종가상 6%에 맞췄습니다. 15%를 까먹고도 이 꼴이죠. 15%를. 시간에서는 이렇게 1% 올려놨습니다. 자, 내일도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 25,000원을 가지고 우리는 진입가 청산을 하면서 간을 좀 봅시다. 살아나면 또 고를 불러야 되겠죠. SP소프트 오늘 19.5%로 마쳤습니다. 시간에 3% 올려놨습니다. 배가 고프겠죠. 아직까지는. 차트를 줄여보면 밑바닥이거든요. 예. 그죠? 한참 밑입니다. 이런 종목은 좀 봐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SP소프트는 내일 자기들이 8,000원의 가격을 다 시간에 맞춰 놨으니까 아침에 이 근처에서 출발하면 8,000원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합니다. 다음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프레스티지 바이오는 달려가면은 뭐 달라붙어야 되죠. 지금 가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월말에 지금 이렇게 떡 올려놓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좀 당혹스럽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보고 있는 거겠죠. 선빵은 때리지 말고 관망을 합니다. 안 그러면 한 2만원 기준가 딱 잡고 진입가 청산을 하셔도 좋습니다. 관망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에서는 들어가는 전략을 해도 좋고, 안 그러면 뭐 2만원 기준가 가지고 들락날락 하셔도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표시가 안 났기 때문에 방향이 잡혀야 됩니다. 동훈 아나텍과 모나리자 보겠습니다. 동훈 아나텍은 오늘 좀 갈듯갈듯했거든요. 이틀째 지금 이런 모습을 같이 내놓고 있는데 시간에서는 음봉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양봉을 치우고 갈 때만 보면 되죠. 복잡한 생각은 할 건 없고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양봉을 치우고 가면 봅시다. 근데 목요일에 월말이라 어떨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모나리자 한번 볼까요? 생뚱맞은 종목인데 좀 가려고 애는 많이 써요. 근데 지금 거래량도 거의 없고 60만 주니까 거래량도 없고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요 근래에 따라서 이제 담고 있는 거 눈에 보이긴 보여요. 근데 요즘에 트렌드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심심한 친구죠. 하지만 주식은 또 알 수 없으니까 보고 계시다가 관심 있는 분들은 3,700 이 단가 하나만 가지고 진입가 청산하십시오. 태성 DBDS 단석입니다. 태성은 뭐 우리 단골인데 얘를 가지고 노는 그룹들은 항시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지만 얘를 좋아하는 애들 맨날 얘를 가지고만 놀아요. 종배도 넣었다가 뭐 지초가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하죠. 스타일도 보면 혼자서 춤을 추고 난리죠. 예, 아무도 별로 그렇게 신경도 쓰지는 않는데 말이죠. 시간에 2.0% 올려놨네요. 그래도 태성은 또 끼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3만원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해봅시다. 그리고 DB는 오늘 4% 올랐는데 기간이 오늘 외국에나 좀 같이 있는 것이 좀 눈에 띄어요. DB도 가면 참 잘 가는 친구입니다. 아침에 시가 진입한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단지 음봉이 비칠 때는 도망 나와야 됩니다. 양봉 때만 진입해서 지켜보시고 상승을 하면 이런 건 한번 홀딩을 해야 됩니다. 같은 거는
다음은 DS 단성 기술주 행태를 볼 텐데 지금 7만원대 아닙니까? 8만원대인데 내일이 말일인데 힘을 쓸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기술주들은 참 애매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8만원만 가지고 여기 간을 봅시다. 어쩌든지 간을 봅시다.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보죠. 제노포커스와 피플바이오. 제노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2% 올려놨지만 얘도 지금 조금 당위성은 부족해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아랫꼬리가 없이 밑으로 강하게 밀어붙인 종목은 조금 힘들거든요. 적어도 꼬리가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꼬리를 좀 이렇게 연결해줘서 올려가지고 맞춰줘야 조금 바닥을 짚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땡짜배기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참 힘들단 말이죠. 더군다나 내일은 또 월말에 목요일인데 일단 이 종목은 우리는 4,600원 1.6% 이 단가만 가지고 진입가 청산 봅시다.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플바이오는 약간 제노포커스는 결이 틀리죠. 시간에부터 벌써 마이너스 3.5%가 빠졌으니까 차라리 당위성으로 볼 때는 차라리 피플바이오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꼬리를 보면 꼬리가 마이너스 6%대에서 종가상 0%대니까 이 꼬리가 거의 한 7%짜리 꼬리란 말이에요. 그럼 시간에 3%면 여기서 7% 나오면 한 4% 정도만 3~4% 더 내려오면 이 꼬리에 한번 온다는 소리거든요. 아침 5천이라는 금액도 여기 딱 있으니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 근처에 주면 꼬리를 한번 공략해보는 전략으로 합시다. 안 그러면 아침에 좀 시가가 좀 많이 빠지면 생각보다 한 5%나 이렇게 빠지면 시가에 한번 간을 띄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승부를. 국영 GNM APR 봅시다. 국영은 오늘 움직일 듯 했지만 크게 가지는 못했죠. 근데 지금 흐름이 조삼모사하게 가고 있죠. 계속 외국인만 손을 대고 있군요. 자기들도 불안하겠죠. 월말인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겠죠. 내일 한번 봅시다. 보합기준가 잡고 진입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은봉이 비칠 때는 도망을 나온다. 그거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APR 지금 정지가 되어 있거든요. 내일 거래 재개가 됩니다. 액분이죠. 액분인데 지금 가격이 보면 26만 6천원입니까? 그렇죠. 내일은 액분 가격이 53,300원입니다. 혹시 별로 요즘에 액분은 잘 받아주진 않지만 혹시 받아줄지 모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얘네들 좀 문제가 다 많은 애들이죠. 태영건설과 태영건설우 지금 상장 유지 결제가 났죠. 그래서 31일이면 내일 주식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지됐다가 거래 재개된다고 해서 예전에는 호재인데 요즘은 별로 호재를 잘 안 받아주죠. 그래서 일단은 거래 재가 되니까 한번 봅시다. 어떤지. 그래서 태영건설과 태영건설우로 보되 TY홀딩스와 TY홀딩스우를 잘 봐주셔야 합니다. 같은 관련이 TY홀딩스우는 시간에 상한가를 지금 가 있습니다. 그리고 TY홀딩스는 시간에 5.5%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태영건설이 어떻게 움직일 때 TY 애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쪽을 먼저 보는지는 내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마전 고려 아연과 영풍정밀도 내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같이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려 아연은 내일 한가 맞았고 시간에 15,000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상하는 뭐 유정이니 어찌니 난리를 치니까 내일 또 한가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까? 투심은 대단히 안 좋겠죠. 내일은 한숨이 터져나온 투심이 쭉 미끄러질 때 우리는 기술적으로 한번 봅시다. 꼬리를. 그래서 주식은 모르는 거거든요. 쭉 미끄러져 깊게 줄 때 꼬리를 잘 잡아 올려서 쭉 끌어올려갖고 끝날 땐 요렇게 끝날 수도 있단 말이죠. 에이 그래도 뭐 지금 이슈가 그렇고 유정한다고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있겠나죠.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화 아인을 먼저 봐주시고 영풍정밀은 옆에 붙여놓고 월화 아인이 어떻게 움직일 때 영풍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같이 보시는 것도 될 겁니다. 자, 내일 종목은 월말임에 불구하고도 제가 종목을 좀 다양성 있게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하루 한 달이 출발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질까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나왔으니까 자기 성향에 맞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자문 오늘 매매 현황과 트레이딩 히스토리 같이 붙여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참조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내일 파이팅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수요일이었죠. 지수는 오늘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9로 빠져서 마쳤죠. 당분간 지수는 아마 혼조세가 되리라 봅니다. 매사에 매매하실 때마다 조심스럽게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둘러보면서 스스로가 수정 보완할 점 이런 것도 또 찾아보고 또 잘했던 점도 찾아보면서 트레이딩 또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기로 하죠. 자, 먼저 전일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제노포커스 상매매로 진행을 해서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이었죠. 오늘까지 해서 45에서 5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웠어요. 아쉬웠지만은 상매매 수익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가가 조금 안 좋았고 조금 시가가 한 10 몇 프로 정도 출발됐어도 한 20, 한 5%까지 찍어줬을 텐데 그래 주지 못한 점은 아쉬웠지만은 상매매 수익으로 이틀 만에 그래도 45에서 한 50%까지 나왔으면 그건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노포커스 상수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피플바이오도 우리가 어제 허리춤을 공략을 해서 상가까지 붙여가지고 보유를 하고 넘어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기대감은 조금은 있었죠. 상종부터 별로 없었던 시장이어서. 그래서 하이트레이딩이 잘 먹은 종목이었는데 아침에 시가도 이제 별로 안 좋고 그러면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조금 반등을 좀 주기는 좋습니다만은 제 기대감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뭐 한 30% 데이 수익, 이건 순전히 데이 수익이니까 뭐 이런 것은 단 한 번의 매매로 하루 끌고 와서 30% 정도 수익을 챙겼으니까 그런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단지 여기서 배울 점은 우리가 여기서 15%라는 수익을 안고 왔기 때문에 아침에 이런 등락을 약간 견딜 수 있었거든요. 시가가 나왔잖아요. 시가에서 1.4% 잡혔으니까 시가에서 일단은 뭐 절반을 챙기더라도 나머지 절반은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이트레인을 잡고 들어가면 그런 여유로움이 좀 있다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플바이오 이틀 만에 30% 정도 수익이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전진건설로봇은 상가까지 참 욕심을 내볼 만한 종목이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이 종목은 기세도 좋았고 만약 이대로 굳어졌다면 그대로 끌고 가야 될 종목이었는데 그래 준점은 못했던 것은 좀 아쉬웠어요. 상승폭을 키워주고 그대로 계속 내려와서 끝나버렸죠. 그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그래도 당일 수익으로서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24,000원 기준가로 타점을 잡았는데 24,150원까지 주었죠. 그래서
24,000이나 24,150이나 뭐 0.5% 차이거든요. 0.5% 정도 차이라서 진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근처에서 다 진입을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은 뭐 한 17%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조금 아쉬웠다.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고 봐요. 마침 차트도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진건설 로브론 데이 수익으로서는 뭐 만족은 합니다만은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한 번쯤 탑을 한번 세워주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쉬웠어요. 요즘 기관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물량을 이렇게 좀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입을 조금 헷갈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4,000을 하단 트랙을 잡았는데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종목은 대충 비슷하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굳이 거기에 딱딱 맞춰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 점은 잘 기억하시고 24,000을 깨면 도망 나와버리면 되니까 0.5%인데 그거 뭐라고 더 안 주겠습니까? 그거와 별 상관은 없는 거죠. 전진건설 로봇이 당일 데이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진건설은 잘 진행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집중을 잘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SP소프트 되겠습니다. SP소프트 역시도 오늘 좀 아쉬움이 남았던 종목입니다. 오늘 고점이 26%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한 타임만 더 챙겨줬으면 장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좀 아쉬웠어요. 우리가 처음에 파동을 주는 이 타임은 놓쳤죠. 놓쳐가지고 요 눌림을 주는 지역 역추세로 내려오는 종목을 우리가 체킹을 했지 않습니까? 기준가는 우리가 7,3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됐죠. 약간 살짝 깼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수익률 한 1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상가를 보고 들어간 종목이라 한번 기대감은 있었는데 조금만 더 힘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매번 하이트레이딩이 뭐 성공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늘 데이 수익으로 또 SP소프트는 마음을 좀 달래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10% 수익이면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 DYD도 참 아쉬웠습니다. 오늘 좀 아쉬운 종목이 많죠. 얘는 상한가까지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620원 이 타점을 이제 골랐는데 딱 여기 살짝 눌러주는 이 지점이었거든요. 살짝 올려주고 눌러주는 이 지점에 딱 들어갔는데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상가까지 들어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아쉬웠어요. 오늘 DYD는 참 아쉬웠습니다. 상가 29.98%, 수익률 한 15%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참 이것도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하이트레이딩 위주로 종목이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성공은 못해도 뭐 수익률로 따지면 참 나쁘진 않죠. 뭐 이런 수익도. 그래서 아무래도 월말 주간이고 또 내일이면 이제 한 달이 마감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평소 때 같았으면 오늘 뭐 했던 좀 전진건설이나 SP소프트나 DYD나 아마 다 상가를 갈 만한 종목들이죠. 하지만 아무래도 월축상 또 그런 날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수익은 뭐 좋았습니다. DYD. 자,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상매매를 보유해서 우리가 수익을 45%에서 50% 가까이 수익을 챙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냥은 보내지 않았죠. 데이도 오늘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파동을 우리가 시가를 위주로 잡아서 그때는 수익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5, 6%. 뭐 뒤에서도 그 정도 수익은 나왔죠. 7, 8%. 세 번째는 10% 가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탈 뭐 20% 이상은 수익을 났는데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상수익도 이렇게 주고 상수익도 주고 데이 수익도 이렇게 주니까 참 금상첨화죠. 이런 것은. 그래서 오늘 제노포커스는 가장 효자스러운 친구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 데이도 꾸준하게 우리가 잘 진행이 되었죠. 다음에 또 한번 더 보기를 하죠. 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 우리가 허리춤 공략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오늘 없으신 분들은 따로 진행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 보합 기준가로만 움직였어요. 두 분 다.
굉장히 간단했죠. 매매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파동을 벌써 여기서는 10% 가까이 수익을 또 주고, 두 번째 파동에서도 또 한 8% 가까이 수익을 줬지 않습니까? 그 피플바이오는 오늘 진행하신 분들만 해도 한 18% 수익을, 이 종목은 참 편하게 수익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피플바이오 역시도 제노포커스와 마찬가지로 두 분 다 수익을 아주 거의 한 50% 이 종목 하나에 나왔죠. 제노포커스는 훨씬 그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둘 다 아주 효자스러운 종목이었고 다들 잘 대응을 했다고 봐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쉬웠죠. 아침에 파동을 좀 놓쳐버렸는데 뭐 다른 종목 한다고 우리 그랬겠죠. 뒤에 좀 눌림을 잡아서 들어갔습니다만은 크게는 더 이상 일으켜 주지는 못했어요. 수익률 한 7% 정도? 막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죠. 자, 다음은 타쿠미디어죠. 타쿠미디어는 아침에 제가 있을 자리에서는 수익률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8% 정도? 네, 7, 8% 정도 나왔습니다. 후반부에 오후에 아마 하신 분들은 그보단 더 큰 수익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쿠도 1차, 2차로 다 하신 분들은 거의 한 20% 가까이 나왔을 거고, 1차만 하신 분들은 한 7, 8% 정도 수익은 챙긴 것 같아요. 타쿠도 오늘 여기는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훨씬 더 많은 수익은 나왔겠네요. 그래서 타쿠도 좀 오늘 아쉬운 종목이 있다. 이것도 다시 상한가를 갔으면 좋을 텐데, 아침에 이렇게 상한가 한번 풀어진 종목은 에너지가 한번 빠져버리면은 그 뒤에는 상한가를 가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찾아 먹는 것이 좋죠, 수익이. 그래도 뭐 당일 수익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레디엔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고점을 보면 26.7%거든요. 이것도 오늘 상한가로 좀 가볼 만한 위치는 되었는데, 이 적은 코골이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종목도 좀 아쉬웠어요. 우리가 아침에 상승을 하고 제로바에서 상승하고 약간 눌림을 준 이 지점을 잘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잘 잡아서 잘 올라갔는데, 이놈도 상한가를 못 가더라고요. 오늘은 상한가 갈 만한 종목들을 다 잘 진행이 되었는데 수익도 좋았죠. 대부분 다 수익을 안고 진행이 됐으니까, 얘도 뭐 7, 8%는 수익권을 줬으니까. 근데 상한가를 못 가는 것은 참 아쉬웠어요. 오늘은 이래저래 좀 아쉬웠습니다.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을 마치고 나면 참 그래도 매매를 해보면 우리가 오전에 2시간 매매하지 않습니까? 2시간 매매하는데 참 그 2시간 속에서도 뭐 종목마다 참 사연이 많죠. 이런저런 사연이 많은데, 오늘 방송에서 강건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회원이 이제 물어주셔서 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뭐 강조를 드리자면, 강단 있게 하는 이런 매매는 급등주 매매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즉 정말 승부를 걸어야 될 때는 온몸을 던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머뭇 하다 보면 많이 놓치죠. 근데 아무거나 집어 던지고 들어갈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눌림도 좋은 눌림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돌파도 좋은 돌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뭐 많은 수련과 많은 경험치를 또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는 왜 저런 걸 못할까? 나는 왜 저런 걸 못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고, 또
공략을 해야 될 때는 공략할 수 있는 강건함도 생깁니다. 단지 이제 강단이 있게 매매를 하는 것은 약간 사람의 성격 따라 좀 틀려요. 소심하신 분들이 갑자기 강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서서히 약간씩 억지로라도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주 전체적으로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그러신 분들은 자기 마인드를 조금 강하게 하려고 약간 노력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유 종목은 이 큰 틈은 하나만 가져가네요. 방송 중에서는 제가 약간 말을 느꼈는데 장매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매매를 잘 하시니까 대부분 보유하신 분들 좀 많으시네요. 이 종목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내일 한 보기를 하고요. 일단 내일은 말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요일이고 그래서 매매가 좀 여러모로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차피 1일까지는 아마 말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도 우리가 어제 상수익은 오늘 제노포크스 하나 가져온 거 45%밖에 없었지만은 나머지 종목을 다 합치면 거의 한 170%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노포크스 45% 상수익을 빼고 나면 거의 120, 30%를 데이로 다 오늘 수익을 거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절반만 하더라도 절반만 챙겨도 수익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친 듯이 매매할 때는 집중을 딱 해가지고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막 느슨하게 매매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또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